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후오비 관련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후오비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직원들 다 내보낸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오비 20% 정리해고 확인, 파산설 부인, 40% 해고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많은 루머가 있었는데 40%는 아니고 20%만 해고할 거다. 그리고 파산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단은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후오비 앱과 사용자 자산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선동적인 루머는 후오비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후오비 사용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파산은 무슨 파산이냐.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이걸 곧이곧대로 믿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그래서 사람들이 후오비에서 막 너도 나도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6천만 달러의 돈이 후오비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거 조금 살짝 위험해지는 분위기죠. 후오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바로 저스틴 선입니다. 저스틴 선, 트론의 저스틴 선이 작년 말에 후오비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론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의 이 불안한 상황, 이걸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저스틴 선이 배트맨처럼 나타나서 이 상황을 짜잔 하고 해결을 해버립니다. 저스틴 선이 1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후오비에다가 딱 넣습니다. 야, 정말 멋진 사람이죠. 야, 이 사람 근데 참 수완이 좋아요. 굉장히 좀 음산한 데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 위험 상황을 적절한 타이밍에 딱 지금 안 하고 좀 늦게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다 돈 빼가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1억 달러, 10억 달러를 넣어도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돈을 넣는데 이 저스틴 선이 이 돈은 자기 개인 돈이라고 그래요. 와, 더 멋있어지죠? 야, 트론의 저스틴 선이 바이낸스에 있던 자기 돈을 빼다가 후오비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이 그만큼 자기가 책임진다,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돈을 넣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트론, 저스틴 선. 그런데 이 사람이 편법이 너무 많아요. 편법. 모든 걸 편법으로 하려는 듯한 후오비 글로벌의 이 속사정은 우리가 잘 모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부에서 지금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다. 직원들 월급을 현찰로 안 주고 코인으로 주겠다. USDT 또는 USDC로 주겠다. 뭐 그것도 달러랑 똑같은 거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지금 주던 대로 주지 무슨 코인이야. 그냥 옛날처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싫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목을 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거래소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그룹이 폐쇄되었고 직원들과의 모든 소통과 피드백 채널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좀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에 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막아도 되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비리가 있을까봐 직원들끼리 그런 걸 쑥덕쑥덕거릴까봐 이걸 미리 차단한 게 아닌가 하는 찜찜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찜찜해요. 왜 직원들 소통 채널을 막아버리는 걸까? 자, 다시 후오비로 돌아와서 후오비 안전한 걸까? 저스틴 선이 1억 달러 집어넣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건지 이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후오비의 지급준비금입니다. 프루프 오브 리저브. 후오비의 지금 현재 28억 9,900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프루프 오브 리저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으로 이 정도면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달 전에
두 달 전인가요? 프루프 오브 리저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소개할 때 그때 2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 보유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를 한번 보면 HT 후오비 글로벌의 코인이에요. HT 코인을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USDT가 20%, 트론의 TRX가 17%, BTC가 12%, 이더리움 5%,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13%. 이게 32%. 지네 코인이 HT 코인이라면 FTX의 FTT 코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네끼리 막 찍어내는 코인인데 이걸 32%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지 않을까. 만약에 조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너도 나도 다 찾아대면 HT 코인이 거의 제로로 갈 수도 있겠죠. FTT처럼. 물론 이게 고객들이 입금한 코인과 1대1로 매치가 돼 있는 거라면 HT가 빠지든 말든 빠진 거 그대로 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후오비 글로벌 자체 안에 채무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을 다 못 줄 수도 있어요. 주다가 스톱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잠깐 출금 정지를 외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HT 32%는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거래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래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면 바이낸스에서 BNB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BNB가 바이낸스에서 10% 정도입니다. 10%. 바이낸스는 550억 달러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는 너무 크니까 동급 거래소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KX는 어떨까? OKX는 USDT가 제일 많습니다. BTC, 이더리움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누가 봐도 문제없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은 CRO 토큰이 있죠. CRO 토큰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 5%입니다. 굉장히 이 정도면 좋아 보이죠. 다른데 쿠코인. 쿠코인은 KCS, 쿠코인의 코인 이게 17%입니다. 이것도 살짝 높긴 한데 후오비는 30%가 넘으니까 후오비로 다시 돌아가서 이 후오비의 HT 32% 정도 되는 이게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찜찜한 게 있는데 트론의 USDD. 이 USDD는 트론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테라 루나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복사본이다. 그러면 이게 디페깅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펙, 이거 뭐야? 디페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론은 8%가 빠져버렸는데 USDD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1달러여야 하는 이 USDD가 0.97달러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면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상황이 좀 불안할 때 0.96까지 갔습니다. 지난 1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꺼졌을 때 여기 테라 루나 사태 이때 0.96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그만큼 빠졌다. 3AC 때 제일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는 0.95까지.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잘했죠. 저스틴 선이 참 수완이 좋다.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테라랑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때가 FTX. FTX 때 0.97까지. 지금 0.97 똑같습니다. FTX 사태와. 이걸 보면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죠. 자, 지금은 이 능력자 저스틴 선이 멋지게 1억 달러를 넣어서 카바를 했습니다, 지금. 나이스 카바. 그렇지만 이 상황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치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카바를 했지만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후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게 또 하나의 FTX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0.1%의 확률이라고 해도 일단 옮겨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후오비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뭐 이자를 많이 주나요? 그 이자 나중에 좀 받아도 되니까 뭐 줘봐야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불안감 조성의 원조, 폭탄의 원조 마운트곡스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곡스의 피해보상 신청 데드라인 마감일이 3월달로 옮겨졌습니다. 1월 초였는데 3월달까지만 신청을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주어질까요? 원래는 7월 말이었는데 이것도 9월 말로 옮겨졌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생긴 거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안 그래도 요즘 걱정할 게 너무나도 많고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이 마운트 곡스까지 합세를 한다면 이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는 잠깐만 쉬었다가 나중에 처리를 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악재 해소가 호재죠. 네. 이 정도만 돼도 뭐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폴리곤 소식을 전합니다. 마스터카드 아시죠? 크레딧카드 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죠. 이 마스터카드가 폴리곤과 제휴하여 웹3 뮤지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뮤지션이라면 음악 하시는 분들, 뮤지션들이 늘 배고픕니다. 음악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음반 회사에서 또 중간업자들이 다 띄어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쥐꼬리만큼. 뭐 대박 가수들이야 돈을 많이 벌겠지만 웬만한 뮤지션들은 늘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중간업자들이 다 뜯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블록체인이 필요한 겁니다. NFT로 이 뮤지션들이 자기 음악을 발매를 하고 그러면 중간업자들이 뛰어가지 않고 수익을 다 뮤지션들이 갖게 됩니다. 필요한 뭐 서류라든지 계약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NFT로 올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마스터카드가 폴리곤과 제휴해서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5명의 신흥 아티스트가 웹3 공간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웹3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음악 현장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작은 5명 아티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폴리곤이 NFT 프로젝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솔라나에서 이사간 2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솔라나에서 가장 큰 2개의 프로젝트가 솔라나를 버리고 폴리곤으로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받았어요. 돈을 300만 달러를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 폴리곤에서 야 우리한테 와 300만 달러 줄게. 야 이건 조금 저질 플레이가 아닌가. 솔라나가 갑자기 불쌍해지는데 사실 이 2개의 프로젝트 디가츠하고 유츠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친구들이 솔라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나한테 200만 달러 주면 내가 안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라나가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웃기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폴리곤한테 300만 달러 벌써 제의를 받고 200만 달러 주면 또 옮기려면 일이 많으니까 그냥 있어 주려고 했는데 솔라나 이놈들이 좀 딱딱하게 구니까 그럼 관두든가 하고 그냥 가버려요. 솔라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아니 메인 대표 NFT 프로젝트가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솔라나 정말 어렵게 됐죠. 이거 뭐 기술이 좋아서 폴리곤으로 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돈을 받고 갔다니까 갑자기 이건 조금 반칙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투명성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한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후오비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과 불안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또 하나의 FTX가 생겨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